네, 안녕하세요. 역사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요, 마무리 요점 영상을 조금 준비해 봤어요. 지금 앞서서 열심히 되게 찍었는데, 이게 또 음성 녹음이 안 돼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약간 멘붕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색칠이 미리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우지 않고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학습지랑 교과서만 보시면 오늘 제가 수업하는 것만 제대로 보시면 무조건 80점 이상 보장하겠습니다. 네, 포기하지 마시고요. 프린트 10쪽만 보면 반드시 80점, 아니야 90점까지 맞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정리학습지 강의 끝까지 반복해서 보시고요. 교과서로 마무리 꼭 포기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97쪽, 교과서 97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97쪽에는요, 신라 말, 그러니까 신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신라 말에는요, 진골 귀족들이 최고의 신분 계급으로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왕위 쟁탈전을 벌이면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해집니다. 네, 국가의 리더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삶도 힘들겠죠.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농민의 봉기가 정말로 전국적으로 초적이라고 해서 풀처럼 일어나는데 이 봉기 중에 대표적인 봉기가 원종과 에노의 봉기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는데요. 이 원종이라는 인물과 에노라는 인물이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원종과 에노의 봉기를 우리는 통일신라의 마지막 멸망 시그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 나라가 멸망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세력들이 그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게 되죠. 지방에서 특히 지방 호족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네, 지방에서 호족들이 성장하게 된다. 자, 그래서 호족이란 뭐냐면요. 중앙정부에서는 좀 떨어져서요.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군사력을 키운 세력을 이야기하고요.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있다 했어, 제가? 왕건이 대표적인 호족 세력 중에 하나고요. 한편 진골 세력에 밀려서 똑똑하지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없었던 육두품이 이 시기에 호족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세력으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육두품 세력은요, 보통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은 신라에서는 내가 저런 신분적인 제한 때문에 꿈을 펼칠 수 없다라고 해서 당나라로 넘어갔는데요. 당나라로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빈공과라고 해서 당나라 과거 시험에 합격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들도 아무래도 외국에서 살다 보면 국가가 그립기 마련이에요. 마지막에는 결국 자신의 나라로 들어오는데 아무리 당나라에서 인정받았다 해도 신라에 와서는 진골 귀족에 의해서 사회개혁을 추진할 수 없었고요. 이들이 그래서 신라를 버리고 즉 호족 세력과 함께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한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육두품의 대표적인 인물이 최치원입니다. 물론 최치원 같은 경우는 신라 정부를 비판하고 다른 국가를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이르르지 못했지만 최언위, 그 다음에 최승우와 같은 인물들은요. 최원희는 누구다? 왕건이랑 같이 고려를 건설했고요. 최승우는 견훤과 같이 후백제를 세우는 등 이렇게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데 큰 발판을 주었다. 자, 또한 이때는 새로운 사상 또한 유행하게 됩니다. 네, 그 당시 중앙정부에서는요, 교종이라고 해서요, 교리 중심의 불교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왕족과 귀족들이 믿는 종교 종파였는데요. 이것에 대비된 개념으로 선종이 유행하게 되고요. 이 선종의 유행과 함께 풍수지리설 또한 함께 그 신라 말에 유행이 되게 됩니다. 특히 풍수지리설은요, 야, 이제 경주 땅의 기운은 떨어졌다. 새로운 국가, 새로운 수도로 옮겨야 된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고려가 즉 개성에 건국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도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후백제는 어디에 건국됐다?
완산주 전주의 견훤이 세웠고요. 이러한 후 고구려는 궁예가 개성의 수도로 삼고 세우면서 후 삼국 시기가 진행되게 된다. 견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웃겨요. 원래는 신라 군인 출신이고요. 신라 정부에서 견훤을 야 저쪽 지방에 가갖고 네가 농민 봉기 좀 장악해 하고 보냈더니 이놈이 가갖고 그 농민들을 통합해서 자기가 나라를 세워버리는 형태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러한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굵은 글자로 해놓은 거 위주로 정확히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려의 이제 성립과 후삼국의 통일을 볼게요. 자, 위에서 봤듯이 이제 신라가 분열되고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 즉 후삼국 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그럼 최후의 승자는 누구였냐? 최후의 승자 누구예요? 왕건이죠. 그럼 왕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민족의 재통일을 이끌어내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개성 자체가요, 원래 왕건 아버지 때부터, 왕건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잘 털을 닦아 놓은 곳이에요. 근데 왕건은요, 궁예랑 처음부터 부딪히려고 하지 않았어요. 궁예에게 부하로서 충성을 하는 형태로 힘을 키우다가 마지막에 궁예를 몰아내고 왕으로 추대되어서 고려라는 나라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고려가 언제부터 잘 나가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궁예가 왕이었을 때는 고려가 좀 비틀비틀해요. 그리고 후백제와의 그런 싸움에서도 별로 크게 승기를 잡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전 전투에서, 즉 공산 전투에서는요, 왕건이 후백제 군에게 잡혀서 거의 죽을 뻔합니다. 근데 이 고려가 본격적으로 후삼국 중에서 넘버원이 되는 전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고창 전투입니다. 고창은 오늘날로 치면 어디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안동. 찜닭이 고장이죠. 안동 전투에서 신라의 호족 출신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후백제에게 크게 승리하게 되고요. 크게 승리하게 된다. 자, 여러분들 이거 순서 잘 보셔야 돼요. 자, 크게 승리하게 되고요. 자, 그 과정 속에서 안동에 있는 신라의 호족들에게 크게 잘 베풀어주고 신라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모습을 보이자 신라의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가 이후 두 번째로 멸망하게 되고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1,2천 전투에서 고려가 마지막으로 승리하면서 후백제가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고려가 1,2천에서 승리하고 후백제를 멸망시키면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후삼국을 통일하게 된 태조는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데 각 지역의 호족 세력을 통합하고 포섭하기 위해서 특히 다양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호족을 포섭하기 위한 정책으로 호족들과 혼인 관계를 맺거나 예를 들어 그래서 와이프가 몇 명이었어? 와이프? 여러분들 되게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남학생들? 29명에 29의 부인 공식적인 부인만 29이야. 비공식적인 것도 있어. 왕시성을 하사하는 사성 정책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한편으로 이렇게 포섭하는 한편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죠. 채찍으로는 뭘 했다?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를 실시했다.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를 실시했다. 자, 최초의 사심관이 누구였어? 경순왕이었죠.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 김부였고요. 이 경순왕 김부를 그 경주 지역에 책임자로 앉혀 놓음으로써 그 지역에서 반란이나 봉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기인제도는 일종의 뭐라고 했어, 내가? 그치? 인질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광종 오빠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광종. 미치거나 빛나거나. 제 생각에는 굉장히 빛나는 오빠예요. 빛나는 오빠. 자, 광종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된다. 하나는 노비 안건법. 다른 하나는 과거제. 네, 노비 안건법은요. 노비인지 아닌지 검사해서 노비가 아닌 거, 호족이 불법적으로 거느리고 있었던 노비라면 이들을 해방시켜 주자고 주장을 했었고요. 한편으로는 과거제를 통해서 기존의 호족들이 아닌 새롭게 유교적 능력과 학식을 갖춘 관리를 선발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 이러한 광종의 정책으로 인해서 고려가 이후 500년이나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성종의 정책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다양한 유교 정치, 그러니까 고려의 유교 정치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고려 전기까지 조금 마무리를 10분 동안 해봤고요. 예,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다음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